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랜만에 제철 음식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렇게 추워지면 여러분들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생각나실 텐데요. 특히나 좀 많이 마르고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 온통보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철 음식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김굴 떡국입니다. 김굴 떡국. 이름이 좀 낯설죠. 굴떡국은 많이 들어보셨고 해서 드시기도 했을 텐데 김굴떡국 하니까 왠지 좀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 김굴떡국 하면 그 주 재료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름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죠. 첫 번째는 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굴, 그죠? 자, 세 번째는 떡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주 재료는 떡국이 아니라 계란이에요. 그래서 김굴 떡국의 주된 재료 세 가지는 김, 굴, 계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떡국을 얹어서 드시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그 활력김밥 소개하면서 거기에서도 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요즘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냉동김밥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다는 거 아세요? 품절까지 일으키고 그냥 몇 달 정도 기다려서 막 사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식재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네요. 김이 그만큼 어떤 좋은 음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많을까요? 김은 그 주 성분들 중에서 40%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g이라고 하면 김 100g이라면 그 중에 40g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인데요. 소고기가 100g의 그 단백질이 한 19.3g 이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소고기 100g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김을 100g을 쉽게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이렇게 어떤 양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김에 단백질이 그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에는 이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타민 B와 A, C, K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 중에서도 B1, B2, B3, B5, B12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김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에는 그 지금 단백질이나 비타민류 외에 또 독특한 그런 영양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플로로탄닌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있어요. 그 육상식물들이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이라든지 공기 오염 물질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그것을 저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또는 보라색 이렇게 색깔을 띠는 그런 영양소 이런 것들이 식물이 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는 어떤 항산화 영양소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다에 사는 갈조류나 홍조류 이런 것들, 즉 김이나 다시마, 곰피, 톳 이런 것들이 그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 이것이 바로 플로로탄닌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로탄닌을 이제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이제 항바이러스 아니면 항박테리아 또는 항염 이런 작용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간을 해독해주고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다당체가 플로로타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로로타닌이라는 면역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풍부한 것이 바로 김이다. 그죠? 김 많이 드시고 싶은 생각 들어가시죠? 자, 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에게 회춘을 가져다 준다는 굴입니다. 그래서 굴에는 아연이나 셀레늄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우리를 젊어지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연이나 셀레늄은 물론이거니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재료가 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굴은 다른 계절보다도 주로 이렇게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한 2월까지가 주로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서의 어떤 김,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로서의 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재료, 바로 계란인데요. 우리가 김굴 떡국을 끓일 때 이제 김이 들어가고 굴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굴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굴의 영양은 섭취하고 싶긴 한데 그 굴의 향이 너무 진하게 났을 때 그걸 조금 이렇게 거북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김 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음식의 맛을 이렇게 다 먹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란이 들어감으로써 김과 굴을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란 자체가 완전 식품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단백질에 보고 하면 또 계란이죠. 그래서 계란은 계란 자체가 우리에게 그 단백질을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이 김굴 떡국에서는 김의 맛과 어떤 그 굴의 그 두 맛을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원료, 김과 굴,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직접 한번 끓여 볼게요. 그래서 이제 떡국을 끓이려면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원장님이 하는 거는 영양은 많은데 너무 복잡해 하는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추어탕이 있잖아요. 추어탕을 끓일 때도 육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좀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김굴떡국은 쉽게 만들자. 오늘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김굴떡국은 이제 육수에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멸치 하나만 써도 돼요. 또는 멸치도 없으면 그냥 그것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굴 자체에서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그런데 그냥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을 건데 집에 있는 그냥 육수 재료 쓰자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돼요. 이렇게 미술 시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할 때 한 가지 색깔로 딱 칠하면 그냥 진한 색깔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색깔을 하나 칠하고 거기에다 또 칠하고 또 칠하다 보면 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단순하게 했을 때 맛을 내기가 좀 어렵다, 맛을 낼 그런 실력이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육수 재료를 넉넉하게 했으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육수에 이제 원료를 안 아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치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있어서 몇 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 대파, 마늘, 그리고 다시마, 들어갈 거 다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 어쨌든 이렇게 육수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육수를 끓이는데 이 육수가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김굴떡국은 그냥 육수가 좀 맑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만 끓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끓인 육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맑죠? 자, 이렇게 육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육수에다가 재료들을 넣고 이제 끓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먼저 넣을 것이냐 이럴 때
떡국을 먼저 넣을 수도 있고요. 김을 먼저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떡국이 뺀 지 얼마 안 돼서 좀 신선한 것이라면 얘는 금방 익으니까 이제 조금 뒤에 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냉동 떡국을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끓이시려고 친다면 육수를 딱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떡국을 넣고 끓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충분히 해동을 한 그런 떡국 재료라든지 아니면 신선한 것은 이제 조금 끓이는 시간을 짧게 해도 되는데요. 이제 저는 그 신선한 그 재료가 없어서 냉동 떡국을 그 냉동실에 있던 떡국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릴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이걸 처음부터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떡국을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제 김을 넣는데요. 네, 여기서 조심할 것이 김은 반드시 구워서 사용하는 게 좋으세요. 이제 김을 그냥 넣으면 이렇게 풀어질 때 잘 안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안 풀어지고 이렇게 서로가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을 이렇게 구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김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전장으로 그대로 넣어도 안에서 이렇게 녹으면서 다 풀어져요. 그래서 김은 몇 장을 넣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시죠? 몇 장을 넣냐면 많이 넣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그 매생이국 드셔보셨죠? 거기에 보면 막 매생이가 그냥 한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김을 그냥 넉넉하게 넣어서 한 그릇 만든다 생각하고 그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떡국과 거기에 이제 김을 넣어서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국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좀 꽤 끓여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끓이다가 떡국떡이 이제 거의 다 물렀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 충분히 무르게 하는 게 좋으세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약간 쫄깃한 식감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시간을 조금 줄이면 되시겠고요. 그런데 이제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푹 이제 퍼질 정도로 이렇게 오래 끓이는 게 좋은데요. 자, 그렇게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굴은 이제 너무 여러 번 씻으면 그 굴량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두 번만 그냥 헹구어서 이렇게 넣는데 넣고 한 2, 3분 정도만 그러니까 굴을 넣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르 끓을 정도로까지만 끓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대략 2분 내지 3분이면 족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굴까지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계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계란을 그냥 위에다가 계란 툭툭 깨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란이 좀 덜 부드럽고 이렇게 좀 뭉쳐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은 웬만하면 미리 이제 그릇에다 이렇게 풀어서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때 생수 약간 하고 섞어서 이렇게 풀면 계란이 더 부드럽게 잘 풀려요. 그래서 풀어서 계란을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 정도 세고 불을 딱 끄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어떠세요? 좀 맛있어 보이나요? 제가 이 김굴떡국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이제 점심으로 이렇게 김굴떡국을 간단하게 끓여서 그거를 이제 점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말라서 고민이었던 환자분이 이제 점심시간 직전에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굴떡국을 먹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같이 드시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드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인데 소화가 잘 되시려나 이제 저는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이제 속도 편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굴떡국을 준비할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영양은 굉장히 풍부한데 나는 떡국은 아무래도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떡국을 빼셔도 괜찮아요. 그냥 김하고 굴하고 계란으로 해서 국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는 거죠. 거기에다 드시던 밥을 약간 드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김굴떡국의 그 3대 주 원료는
떡국이 빠지고 김과 굴, 계란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김굴 떡국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늘 김치를 이제 즐겨 먹기 때문에 김치 이총사, 배추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정말 몸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더워진다는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오후 내내 든든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쯤 가족들과 함께 김굴 떡국 끓여 드시면서 근육량도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몸도 좀 따뜻해지고 이런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철 음식 2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